조선 왕조 500년. 27명의 임금이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내린 천자로서, 백성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군가는 20명이 넘는 여인을 곁에 두었고, 누군가는 단 한 명의 후궁도 없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단순히 왕의 취향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후궁의 수는 그 시대의 권력, 정치, 그리고 왕의 운명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후궁이 가장 많았던 임금 탑 5, 그리고 가장 적었던 임금 탑 5.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랭킹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후궁이 정확히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궁은 단순히 왕의 첩이 아니었습니다. 후궁에게는 엄격한 품계가 있었어요. 빈, 정일품, 가장 높은 후궁 귀인, 종일품 소애, 정이품 수계, 종이품 이렇게 쭉 내려가서 종사품 수건까지. 중요한 건 후궁이 낳은 아들도 왕의 계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광해군, 영조,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모두 후궁의 소생이었죠. 그래서 후궁을 둔다는 건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후궁이 가장 많았던 임금부터 살펴봅니다. 5위부터 시작합니다. 5위는 바로 선조입니다. 선조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임진왜란이죠.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 전체가 불바다가 됩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을 갔어요. 백성들은 굶주리고 나라는 풍전등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 선조의 후궁 수는 무려 8명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후궁이 바로 인빈 김씨. 광해군의 어머니인 공빈 김씨도 있었고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선조의 정비인 의인왕후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궁 소생인 광해군이 세자가 되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새왕비 임모광후에게서 영창대군을 얻으면서 피해 비극이 예고됩니다. 선조 말년, 그는 광해군을 패하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세상을 떠나죠. 결국 광해군이 왕이 되고 영창대군은 8살의 나이에 죽임을 당합니다. 선조의 많은 후궁들, 그리고 그로 인한 복잡한 왕자들의 관계. 이것이 조선 중기 최대의 비극을 만들어낸 씨앗이었습니다. 4위, 영조입니다.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임금이에요. 무려 83세까지 살았고 재위 기간만 52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왕좌를 지킨 겁니다. 그러니 후궁 수가 많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영조의 후궁은 10명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후궁은 영빈 이씨. 그런데 이 영빈 이씨가 바로 사도세자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사도세자 이야기 아시죠? 1762년,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입니다. 8일 동안 굶주림과 더위 속에서 세자는 아버지가 보내는 밥 한 톨 받지 못하고 숨을 거뒀어요. 영빈이 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이 사랑했던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영조의 긴 재위는 많은 후궁을 낳았지만 그 후궁의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장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3위는 태종 이방원. 자, 태종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왕자의 난.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 그는 아버지가 세자로 지명한 이복동생 방석을 죽이고 형인 방과 정종을 허수아비 왕으로 앉힌 뒤 결국 스스로 왕좌에 오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후궁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 아니요. 도구였습니다. 태종의 후궁은 12명 이상.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태종의 정비 원경왕후 민씨, 여러분 아시나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왕자의 난 때 남편 이방원을 위해 직접 칼을 들고 싸운 여성입니다. 함께 피를 묻힌 전우이자 동지였죠. 그런데 태종은 왕이 된 후 원경왕후의 형제들을 모조리 숙청합니다. 외척의 권력을 견제한다는 명목이었죠. 그 와중에 태종은 후궁들을 계속 들였고 원경왕후의 분노와 질투는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경왕후가 후궁들을 심하게 대했다는 기록이 여럿 남아있어요. 태종에게 후궁은 정치의 도구였고 그로 인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마저 파탄났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의 고독. 어쩌면 태종 스스로가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목숨을 건 권력 게임을 벌인 플레이어들이었어요. 자, 드디어 1위입니다. 조선 27대 왕 중 공식 기록상 후궁이 가장 많았던 임금. 그 주인공은 바로 성종입니다. 후궁 수 무려 21명. 그리고 자녀 수 25명 이상. 조선 왕실의 확장판을 만든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종이 왜 이렇게 많은 후궁을 둘 수 있었을까요? 첫째,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성종시대는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문화가 꽃피운 조선 전기의 전성기였어요. 전쟁도 없고 큰 정치적 혼란도 없었죠. 둘째, 재위 기간이 길었습니다. 성종은 13살에 왕이 되어 25년간 재위했어요. 그런데 성종의 후궁 이야기에도 비극은 있습니다. 바로 패비 윤씨 이야기예요. 성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윤씨. 이분이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입니다. 윤씨는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등 격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왕비에서 폐위되고 결국 사약을 받습니다. 어린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을 모른 채 자랐어요. 하지만 왕이 된 후 진실을 알게 되고 갑자사화라는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심지어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까지 처형하죠. 성종의 많은 후궁과 복잡한 가족관계. 이것이 결국 조선 역사상 가장 폭군으로 불리는 연산군을 만들어낸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후궁이 많았던 탑 5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후궁이 가장 적었던 임금들.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후궁이 적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왕은 왕비를 너무 사랑해서 후궁을 두지 않았고, 어떤 왕은 후궁을 둘 시간조차 없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위는 문종입니다. 문종은 세종대왕의 장남이에요. 아버지 세종이 병환이 심해지자 세자 시절부터 8년간 대리청정을 했던 인물이죠. 똑똑하고 학문을 사랑했으며 세종의 뜻을 이어 조선을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단 2년 3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 문종의 개인사도 순탄치 않았어요. 첫 번째 세자비는 폐위되었고 두 번째 세자비는 죄를 짓고 사사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인데 이분도 단종을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요. 문종에게 후궁이 적었던 건
어쩌면 사랑하는 이를 계속 이뤄온 아픔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쓸쓸하게 왕위에 올랐고 쓸쓸하게 떠났습니다. 4위. 정종입니다. 정종은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이에요. 결국 정종은 2년 만에 왕위를 이방원에게 넘기고 상황으로 물러납니다. 후궁을 둘 시간도, 의지도, 권한도 없었던 왕, 그것이 정종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상황으로 물러난 후에는 꽤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손을 떼고 나니 편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위는 효종입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형인 소현세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갔다 돌아온 직후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조가 아들을 독살했다고 의심해요.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문물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인조에게는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그렇게 효종이 왕이 됩니다. 효종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었어요. 북벌. 아버지 인조가 청나라에 무릎 꿇었던 삼전도의 치욕. 형이 청나라에 끌려갔던 수모. 이 모든 것을 갚겠다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효종에게 후궁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후궁을 드리고 사랑을 나눌 시간에 군대를 훈련시키고 북벌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재위 10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북벌의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2위. 인종입니다. 인종의 재위 기간을 아시나요? 단 8개월입니다. 인종은 중종의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그 유명한 장경왕후 윤씨. 그런데 장경왕후는 인종을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인종은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자란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인종은 매우 착하고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세자 시절, 아버지 중종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인종이 드디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왕이 된 지 8개월 만에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지고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8개월 후궁을 맞이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니, 후궁은커녕 제대로 된 정치 한번 펴보지 못했어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인종의 죽음에 문정왕후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합니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세 번째 왕비로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 훗날 명종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인종의 죽음은 너무나 때이르고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이리 조선 역사상 가장 비운의 임금, 후궁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유일한 왕 단종입니다. 단종은 12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12살 소년이 조선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왕실에는 야심 가득한 삼촌이 있었죠.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입니다. 단종이 왕이 된 지 1년 후,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김종서, 황보인 등 대신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해요. 그리고 결국 단종은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깁니다. 17살의 나이에 상황으로 밀려났어요.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육신으로 불리는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단종 복위를 도모하죠. 하지만 계획은 발각되고 사육신은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단종은 영월 땅으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17살의 소년왕은 아무도 없이 홀로 사약을 받습니다. 단종에게 후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후궁은커녕 정상적인 삶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12살에 왕이 되었고 17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많은 임금들 중 가장 가슴 아픈 이름, 단종.
그의 묘 장릉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그를 기립니다. 자, 이렇게 조선 임금들의 후궁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후궁의 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종의 21명 후궁 뒤에는 조선 정기의 안정과 번영이 있었고 동시에 연산군이라는 비극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숙종의 궁에서는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피튀기는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요. 반면 효종은 후궁보다 나라의 복수를 선택했고 인종은 후궁을 맞이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종. 17년의 짧은 생, 그 어디에도 사랑이라 부를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후궁의 수는 그 시대의 정치, 권력, 그리고 왕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27명의 왕, 그들 각자의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임금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성종의 화려함? 숙종의 드라마? 아니면 단종의 비극?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